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많은 분들의 응원 덕에 구독자 44만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어느덧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4년이 다 돼가는데요. 처음엔 이슈 유튜버로 시작을 했지만 당시 일베 성향 유튜버들의 유행과 민주청년 스피커의 부재를 보며 시사 유튜버로 탈바꿈했습니다. 물론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다양한 이유로 아쉬움을 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 능력껏 할 수 있는 선에서 무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같은 세대 내 관심사도 너무나 다양해진 만큼 제가 못다하는 역할은 새로운 스피커 양성을 통한 양적 성장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저는 저대로 책 나눔, 기부 등 인플루언서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하며 구독자분들과 함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최근 김남국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습관적 반말을 비판했죠. 그도 그럴 것이 청년들을 만나도 혹은 기성세대들을 만나도 여기저기 그냥 반말하는 게 습관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의 상전이 아니란 거고요. 본인 딴에는 앞에 있는 사람한테 반말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대통령을 바라보는 모든 국민에게 반말하는 거란 거죠. 그래서 소탈하다는 건 본인 착각이라고 따끔하게 뼈를 때렸고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그게 반말인 줄도 모르고 사용하는 것 같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다. 이런 비판에도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차 관련해서도 애초에 국민의힘이 시작한 거다. 바로 이 윤석열차 캠페인이 윤석열차의 시작이었죠. 한마디로 자업자득이나 마찬가지고요. 대선 과정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불쾌감을 느꼈는데 그림을 좋아하는 한 고등학생에겐 영감이 됐다는 겁니다. 저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런 윤석열차라는 작품이 나온 거 아닙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이 그림을 보고 날뛰는 정부의 반응이란 거고요. 박보균 장관은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오히려 더 강한 풍자들이 많았죠. 문체부의 엄포에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가 재발한다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그렇게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이 정작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 이런 논리적 모순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언행을 보면 인간의 기본조차 안 된 것 같고 욕설에 반말에 무시에 내로남불에 깜도 안 된다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논란을 키우니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당시 기억이 나는 건 불공정 윤석열차 이런 피켓을 들고 따라오는 시민들 때문에 이걸 기획했던 이준석 전 대표가 멘탈이 탈탈 털렸었는데요. 당시 이준석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에 댓글로 찾아와서 조롱을 하길래 저도 이쯤 되면 나랑 열차 아니냐? 비단 주머니도 다 터진 것 같다. 이런 댓글을 남겼더니 곧바로 차단을 당한 겁니다. 일각에선 제가 엄청난 조롱이라도 해서 차단을 당한 줄 아는 사람들도 계신데요. 그거 전혀 아니고요. 참고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엔 공천 탈락이 100%다. 오늘 오전 뉴스공장에 출연한 우상호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만약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해도 합류할 인사가 극히 제한적이기에 가능성이 낮단 거고요. 살아남을 방법은 무소속 출마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주류 세력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거 아니냐? 이런 와중에 그에게 공천을 주면 대통령과 갈라서는 신호로 보여지지 않겠냐? 실제로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아무리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처럼 보였다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정말 많이 들고요. 당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층에게까지 뒤통수를 계속해서 치고 있죠. 겉으로는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한다. 그러면서 약자복지 타령을 했는데 공공임대주택부터 공공형 노인 일자리, 중소기업 청년 고용지원금,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미수가 및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 등 뒤통수 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실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도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꼬집고 있고요. 정부의 바람이 있다면 나이 들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데 이런 것까지 소외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가슴 아픈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선 하나만한 소리를 한다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타령을 한다든가 이래놓고 뒤에선 뒤통수를 치고 있는 거고요. 한동훈 장관 또한 아주 어처구니가 없죠. 장관 5개월 만에 어록집이 나온다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이걸 준비하는 측에선 중도를 넘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데 반박이 불가능할 정도의 촌철살인이라고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당장 이 3명을 놓고도 선택적 수사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들 입장에선 검찰이 무섭겠습니까?
진짜 별의 게 다 나온다 생각이 들고요. 이탄희 의원 앞에만 가면 제대로 참교육을 당하는데 도대체 한동훈 장관의 스피치랄 게 뭐가 있고 중도층 공감대는 또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결이 되어 있기에 깐부로서 과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당장 최근 김건희 씨 관련해선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논란까지 휩싸였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도 그냥 말대꾸에 말장난하고 알맹이도 없는데 무슨 어록집이냐, 법대로 하되 우린 빼고 다 적용하면 된다, 이게 핵심 아니냐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리스크를 뛰어넘기 위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김정숙 여사,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기관장들을 비난하고 나섰네요. 그게 먹힐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